지금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가? 혹시 그 생각이 당신을 1분 이상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만약 그 생각이 당신을 잡아두고 있는 문제가 된다면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단정히 고쳐보라. 그것이 바로 당신 고민 해결의 출발이다. 이것은 60이란 늦은 나이에 수천억 자산가의 이른 부자의 조언으로 당신에게 해답을 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깊게 하거나 1분 이상 생각하게 만들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단정히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이는 맞는 말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를 초월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부분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과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첫인상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더욱 선택적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쌓으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깔끔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은 당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옷차림은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외모나 체형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옷은 당신을 감싸주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체형에 맞는 옷,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면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겁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날은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세 번째로 옷은 당신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경험, 가치관은 옷차림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옷이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패션을 넘어서 당신의 인생 철학과 연결됩니다. 옷은 건강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은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 정돈된 옷은 당신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성숙해지고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옷차림은 단순한 외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외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첫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때로는 내면을 알 기회조차 좌우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 실제로 외모에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이중성이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족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 경우는 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시각적 정보를 통해 많은 것을 판단하는 본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외모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중국의 과거 제도에서는 문무 능력뿐 아니라 외모와 품행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선발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외모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사람의 신체적 건강과 성품, 심지어 운명까지 반영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은 현대사회에서도 은연중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미숙한 행동입니다. 내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만남에서 단정한 외모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인간관계와 심리학 책들도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첫인상이 단 몇 초 만에 결정되며 이때 시각적인 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다듬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흰 셔츠에 깔끔한 재킷을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체형과 피부톤에 맞는 옷과 색상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외모와 내면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내면이 깊고 풍부하다면 그것을 외모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가꾼 외모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줍니다. 고급스러움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된 청결함에서 비롯됩니다. 깨끗한 손톱,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 얼룩 없는 옷차림은 그 자체로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기본적인 청결이 갖춰졌을 때 어떤 스타일이든 빛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에서 중요한 것은 이목구비의 완벽함이 아니라 표정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은 상대방에게 여유롭고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미소를 띤 얼굴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신뢰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굳어있는 표정은 아무리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표정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사람들에게 내면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바른 자세도 외모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부정한 어깨나 삐딱한 자세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외형뿐 아니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외모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피부와 체형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활력을 높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는 외모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옷을 선택하거나 스타일링을 할 때도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외모를 가꿀 때 유행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의 소재와 색감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피부에 편안한 소재 그리고 본인의 피부톤에 잘 맞는 색상은 단순한 옷도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외모를 과장하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외모가 사람들에게 첫인상에서 큰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이 영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옵니다. 외모는 출발선에서의 작은 우위를 제공하지만 내면은 삶의 마라톤에서 롱런과 질주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외모와 내면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라면 내면의 깊이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성숙함을 동시에 가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걱정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앞서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앞에 놓인 고민이 정말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가올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이를 잘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비가 와서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한다면 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날씨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은 차라리 신에게 맡기고 지금 당장 발표 연습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나 일단 내려놓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시다. 이때 혼자만의 고민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동료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민에만 시간을 쓰는 것은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더욱 두드러지죠. 하지만 이들을 적으로 여기기보다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고독은 창작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목표 달성의 필수 과정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방향을 잡고 페달을 밟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한 일이나 도전이 생길 때 이를 피해가는 대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시다. 이때 묵묵히 참기만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분노도 이럴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걱정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고 해결 가능한 문제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을 벗어난 문제는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페달을 계속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며 내면의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정하게 입은 옷은 외형을 넘어 당신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옷을 잘 입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상대를 배려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옷차림 하나를 신경 썼을 뿐인데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일을 보다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날 정돈된 정장과 깔끔한 구두를 착용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보다 옷에 신경을 쓴 당신은 그 순간 이미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옷차림이 마치 보호막처럼 느껴지며 당신이 준비한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운을 줍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은 옷은 그날의 태도마저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은 그 자체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옷을 잘 입는 것은 단순히 외적 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정돈된 옷장은 우리의 머릿속도 정리된 상태를 반영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옷차림을 통해 목표와 환경에 맞는 태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단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옷은 또한 지혜로운 삶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 체형, 피부톤,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옷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탐구와 존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소유하며 삶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잘 차려입는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들이 늘 단정한 차림으로 당신을 본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입니다. 또한 당신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주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옷차림과 태도를 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옷을 잘 입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삶의 자세를 지혜롭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옷차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태도, 목표, 그리고 하루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잘 입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는 말을 들으면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지혜롭고 단정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태도가 명품이 되며 화려한 옷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옷을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거리와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기반이 됩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값비싼 브랜드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나의 삶을 가꾸는데 정성을 들인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화려하지 않더라도 잘 맞는 셔츠와 깔끔한 팬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그 단정함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곧 삶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옷을 통해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문제를 대할 때도 비슷한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나답게, 가장 단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혼란 속에서도 지혜롭게 방향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차분히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점검하고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그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옷차림은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은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지혜롭게 옷을 선택하는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주하는 하루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라는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크고 작은 고민들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옷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삶의 미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를 앞두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 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옷 선택을 넘어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삶을 단정하게 정리하려는 노력, 그리고 나의 고유한 가치를 외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로운 길잡이가 됩니다. 화려함이 아닌 단정함, 과시가 아닌 진정성. 옷을 잘 입는 것은 단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고 명료하며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철학과도 같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곧 인생을 잘 입는다는 것, 즉 삶을 정돈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살아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옷을 고르는 과정은 인생에서 선택과 같지 않나요? 수많은 옷 중에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선택에서 나만의 기준과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잘 입는 습관은 이런 기준을 세우고 선택의 방향을 잡는 연습이 됩니다. 또한 옷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옷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돈되고 조화로운 옷차림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자리에 정성껏 차려입고 참석하는 것은 그 자리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옷처럼 삶의 태도 역시 단정하고 조화로워야 우리의 내면이 빛날 수 있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내 삶을 소중히 대하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인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 삶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것이 곧 나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옷을 입는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도 때로는 옷 매무새를 한번 고치는 것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었을 때 나에 대한 자신감을 찾기도 합니다. 그저 명품 옷이나 비싼 옷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갈한 옷 매무새로 나의 마음을 다잡고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오늘 하루 어떠실까요?